내가 평가원에 어떻게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학생인데, 그런데 그 이의제기가 절대 먹히지 않게 완벽한 그 연결을 만드는, 그렇게 될 때까지 지문을 보는 사전 게, 차단하는. 네, 이거를 그 내가 찾아놓은 근거들이랑 그 보기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해도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그 맞아떨어지게. 정도까지. 고등학교 때도 인강을 활용했나요? 다른 네네. 뭐 현강 학원을 다니지 않고? 네, 안 다녔었어요. 하나도 안 다녔어요? 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야자를 활용하고요? 네네. 그럼 그 당시에는 좀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나요? 언제 백혈병의 완치 결과를 얻었나요? 백혈병이 사실 그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일단 치료가 끝나면 완치라고는 하지 않고 치료 종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고등학교 3월이었어요. 고1 3월 때. 고1, 3월. 저같이 좀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내가 몸이 아프면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공부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 사실 저는 아팠다는 거를 공부 안 할 이유로 만들고 싶지 그럴 수 않았을 때, 있죠. 할 수 있긴 있었으니까 그래도 네. 공부를 중학교 때도 그걸로 공부 안 할 핑계를 만들고 싶진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학교 때는 진단평가 때부터 1등을 했고, 그 이후로도 뭐 1학년 때 계속 1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왜냐면 경쟁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호시탐탐 노리니까. 뺏겼던 적도 있긴 한데, 그걸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또 공부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출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책에서 보면. 네네. 기출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러니까 중요해요? 모든 문제를 풀 때 기출이 제일 1순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정도로, 사실 기출 문제를 완벽히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완벽히 다른- 마스터한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외우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 풀이법을 외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 문제를 처음 봤다고 가정을 해도 그 모든 사고를 이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다 풀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래서 똑같은 문제도 계속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냥 계속 새로 보이는 게 있어요. 기출 언제부터 봤어요? 기출 문제 중학교 때부터 보고, 중학교 때부터 수능 기출을 봤어요? 그래서 3월, 6월을 좀 싫어했던 게, 영어가 제일 진입장벽이 낮았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영어를 영어는 진도랑 상관이 네, 없으니까. 근데 저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단 영어를 잘 못해서 자꾸 안 풀리고 틀리고, 그리고 듣기 평가도 좀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는 풀었었고, 그래서 국어만 빼고 수학이랑 영어 그렇게 두 개를 중학교 때부터 풀었었어요. 중학교 물론 때부터? 킬러 문제랑 뒷부분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못 풀었지만, 고등학교 네. 때도 중간중간 계속 기출을 활용을 했었던 건가요? 그때는 거의 기출 문제 베이스로 다 깔아서. 몇 년치를 얼마나 했어요? 국어는 2008년부터 다 본 것 같고, 2008년부터? 왜냐면 그때 산 문제집이 마더텅 빨간 책이라고 있는데, 알아요. 그거를 2008년부터 있었어요, 제가 샀던 때에는. 수학은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고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나온 1900년도 수능이어도 지금 걸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거 따로 뽑아서 또 문제집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풀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궁금할 부분, 수능의 과목별로 공부법을 조금 더 살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강 활용한 거 포함해서 수능 과목별로 디테일하게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려줄래요? 먼저 국어부터 해볼까요?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뭐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라고 부르는 비문학, 문학, 이렇게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두 개는 걸로 알고 공통이고 있는데. 두 개 중에는 선택하는 맞아요, 거지만. 맞아요. 만약에 지명군이 지금이라면, 고3이라면 어떤 거 선택했을 것 같아요? 문법 했을 것 같아요. 문법 했을 것 같아요. 왜요? 푸는데 시간이 더 짧아요. 그럴 수 있죠. 화법과 작문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냥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그냥 어떻게 문제 푸는지만 익히면 되고, 문법은 최대한 많이 외워놓기. 문법 외우기. 네, 많이 외우되 정확히 많이 외워둘수록 좋다. 네. 시험에서 만약에 지문 안 보고 외운 걸로 풀었다가 틀리면 맞아요. 그냥 날라가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문법은 일단 진짜 사소한 거라도 외워둘수록 도움이 되고, 문법이 문제 나오는 게 몇 개가 가끔 그 일부러 헷갈리라고, 예를 내는 들어 것도 있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이게 쓰임이 다른 그런 거 내곤 하는데, 그런 거는 그 자기만의 구분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문제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강의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기도 하니까 더 염두에 두고 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뭐 문제 되는 부분이 비문학이잖아요. 제일 어려워져. 그래서 저는 제일 기출 분석 중요한 부분도 비문학이라 생각하고, 근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거 찾는 게 어떤 거냐면, 5개의 보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지문이랑 아니면 뭐 제시문 같은 데다 근거가 있어요.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아서 저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해당되는 모든 그 근거를 다 찾는 그런 연습을 했었어요. 근거 찾기 연습을 해라. 네.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기출도 여러 번 보면 사실 근거가 더 정확히 찾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게 어딨지 하면서 모르고 그리고 애매하게 그냥 찾아 놓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수준까지 그게 보일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된다 생각하냐면 내가 평가원에 어떻게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학생인데 그런데 그 이의제기가 절대 먹히지 않게 완벽한 그 연결을 만드는 아. 그렇게 될 때까지 지문을 보는 사전 게 차단하는. 네, 이거를 그 내가 찾아놓은 근거들이랑 그 보기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해도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그 맞아떨어지게. 정도까지. 왜냐면 기출 문제는 거의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네, 반복해서 보는 게 좋은 성취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저번에는 여기 하나만 근거라고 생각하고 좀 완벽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다시 보니까 공부를 더 하고 보니 근거가 또 보여. 그리고 이걸 다 조합하니까 완벽히 그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깔끔하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사실 공부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도 5문제 근거를 그러니까 밑줄까지는 안 치고 완벽하게 찾진 않더라도 5개 보기를 다 판단하고 가려고 연습을 했었어요. 모의고사 때요? 실제 시험에서. 그만큼 시간이 돼요?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돼서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항상 70분 정도가 걸리는 그렇게까지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학은 사실 비문학만큼 완벽히 연결되진 않는 게 그래도 문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상도 해야 되고 이야기죠, 네. 이야기. 근데 문학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문학 작품을 쓴 원작가도 수능 문제를 보면 틀린다고 하잖아요. 네. 문학 작품 해석이 워낙 다양하고 원래 작가의 의도랑 다르게 근데 그 해석 중에서 딱 한 가지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정해진 방향으로 해석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발문이나 아니면 추가 보기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을 그럼 하는. 수능에 나올 만한 문학 작품은 다 읽었어요? 저는 그 일단 연계 교재에 나온 거는 다 봤었고 여기다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 무슨 뜻 여기 다 있다 해서 여기다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책에 다 합쳐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시면 현대시 그리고 뭐 소설이면 소설에서 그거를 들어서 일단 좀 문학 작품을 알고 있는 폭을 넓히려고 하고 그거 보면서 또 감상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고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인강을 아주 잘 활용했네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진짜 제일 궁금한 수학은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개념 그리고 중요하죠. 또 단계식이니까 예. 이전 거 모르면 다음 것도 이해가 안 그렇죠. 되고 그런 예. 상황이 있고 그 수학은 자기 수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점, 3점이 있고 4점은 이제 흔히 나누는 쉬운 4점, 어려운 4점, 그리고 킬러 4점 이렇게 있는데 2점, 3점에서 틀리면 실수로 틀린 걸 수도 있고 몰라서 틀린 걸 수 있는데 몰라서 틀렸으면 개념이 약간 모르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다시 점검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4점 문제부터는 예. 쉬운 4점은 개념만으로 풀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운 4점도 개념만으로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헤맬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를 많이 듣고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2, 3점이 틀리면 개념을 보완하고 4점이 틀리면 문제풀이를 보완하라. 그리고 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수학은 진짜 몰라서 틀렸는데 실수라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그런 경우 경우가 많죠. 많아서 예.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몰랐던 거랑 실수한 거랑 어. 진짜 모르는 거면 그 다시 봐야 되니까 네. 그래야 나중에도 안 틀릴 거고 그거를 마스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제일 그 넘기 어려운 벽이니까 성급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실력을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같은 문제 킬러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처음 이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의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접근법 같은 거를 정립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킬러 문제를 여러 개의 사전 문제가 얽혀 있는 걸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접근법을 만들어내는 접근법. 이거 네. 만들기가 제일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렵죠. 예. 그러면 수능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 것만 들었어요? 네, 거의 원툴. 그럼 끝으로 영어는요? 제가 영어가 제일 못했던 어려웠어요. 과목이고 예. 그리고 사실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두는 거. 중학교 때부터 아까 단어를 외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어떤 단어 외웠어요? 뜯어먹는 영단어 같은 단어책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서 뜻이랑 외우려고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근데 대부분 회화 위주로 하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네네. 근데 영단어가 중요하다고는 왜 생각을 했어요? 영단어가 사실 그거 어머니께서 시켜서 한 건데 당시에는 사실 저는 뭐 영단어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그런 거는 잘 몰랐으니까 그럼 그때 처음에는 외웠던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초중 때 영단을 좀 어느 정도 해놓는 게 네. 수능 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네.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네, 저 네. 이명학 선생님 거 들었었는데 이명호 선생님 신텍스라고 리얼 영어.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장의 동사랑 주어를 빠르게 찾아서 그 난해하게 일부러 막 절 같은 거 끼워 넣고 수식어 많이 끼워 넣어서 길어진 문장들이 제일 해석하기가 어렵고 특히 그런 거에서 문법 문제 내는 게 좀 빡세요. 그래서 문장에서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 같은 거를 빠르게 구분하는 그런 거를 하는 연습을 하고 후배들이 공부를 그래도 요즘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성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공부가 수치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결과가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으니까 너무 단기간에 많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수능을 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들을 자녀로도 학부모님 요즘 같이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조언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분들은 만약에 자기가 미래에 그 원하는 자아상이 있거나 아니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시고 진로 고민이 많을 나이에요. 아직 그렇죠.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을 거고 그러면 미래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그런 공부로서 미리 수능 공부를 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리 공부를 해두는 그런 마인드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좀 더 어린 그런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께 네.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제일 감사한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해주신 아이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어떤 걸 부탁할 때 바로 들어준다거나 뭐 사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부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면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렇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의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저의 한자의 경우처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또 공부에 좀 즐거움이 붙어서 맞아요. 자기 적절한 자신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성취감을 그런 얻는 거 그런 거를 또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면 그럼 또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어떤 습관을 바탕으로 좋은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초중고 때 학습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은 뭐가 있었을까요? 공부를 하면 결국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공부를 하면 선택의 폭이 네. 넓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꿈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중에 의사가 한 개가 있었던 것 뿐이고 근데 어머니께서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그 당시 제일 높은 그 성적을 필요로 했던 곳이었고 의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고 그 정도의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보다 좀 낮은 목표치를 요구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됐네요.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네네. 네, 오늘 김지명 군의 말씀이 수능 대비를 놓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 TV